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우선 오늘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머리가 너무나 지끈지끈 아프다 보니까 잠시 좀 눈을 붙이고 시황도 적고 영상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목이 확 잠겨 버렸네요. 아무래도 저도 뭐 사람인지라 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컨디션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일수록 건강 관리 유념하면서, 우리가 뭐 가진 게 건강이지 않을까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네, 건강 관리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것보다도 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지나온 과거 주식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뭐 하나의 뭐 방식이라든지 뭐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를 한번 더 체크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달 시장 너무나 급격한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똑같은 이유 속에서 이러한 하락을 보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미국의 긴축, 그 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감 등등, 거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내부적인 요인도 참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 1월달 국내 증시 상황은 글로벌 여타 국가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먼저 빠졌고 훨씬 더 깊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하락에도 참 안타깝게도 국내 증시의 약한 이 상태 자체가 너무나도 개탄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타 국가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시장 흐름 속에 반등은 더 미약하고,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많이 떠나게까지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거래대금 급감이라는 부분을 불러온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국내의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한국 내부적으로 이제 외국의 이 많은 이 수입 의존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부분이 2개월 2달 연속 지속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또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도가 짙어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뭐 푸념은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2월 15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복잡한 셈법 속 지수는 다시 지난 1월 만들어진 저점을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달 1월 27일 날 만들어졌던 이 저점, 즉 이 저점이 진바닥인 것이냐 아니면 뭐 가바닥인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부분이 내일 나올 걸로 보여지고, 사실 오늘 시장의 뭐 큰 악재 대비해서 개파락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었는데요.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오히려 개파락이 크지 않다 보니까, 특히 장 중간 10시 시점까지 해서 흔히 말하는 CFD 계좌에 반대 매매가 속출을 했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은 유입이 되는데, 오히려 종목군들이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내일의 반대 매매에 대한 선별적인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 시장의 개파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은 있겠으나, 코스닥 기준에서 835포인트를 잠시 이탈하더라도 네, 빨리 회복만 해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또 주말에 이슈의 사이즈를 뭐 느꼈다시피 지수는 엉망진창으로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 지수 마이너스 꽤 많이 나왔죠. 개파락 이후에도 이 정도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강도 매우 셌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 보기에는 가장 많은 하락 종목수가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종목수 기준에서 코스닥에 1320개
뭐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종가 기준으로는 뭐 사상 최대치 하락 종목 수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합해서 2,200개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증시 전반적으로 투심이 그만큼 약화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835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내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장 전에 생각보다 반대 매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네, 장중에 그리고 장 막판에 이러한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걸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진정한 공포는 아직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공포는 아직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가장 공포스러운 점은 불강력적인 이슈도 있겠지만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즉 블랙스완 같은 뭔가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뭐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더 큰 혼란과 패닉 셀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주말 사이에 이미 인지되어 있는 내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다들 아는 내용 속에서 밀렸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은 공포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직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당시에는 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또 패닉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는 되긴 하는데요. 일단 뭐 시장을 뭐 다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1월 시장도 사실 미국의 긴축 리스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국내 증시의 수급 이벤트죠. 수급 이벤트라고 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말하는 거고요. 코스닥에 지속되는 악재,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사의 이 회계 부정 이슈라든지 등등이 겹치면서 매우 힘들었던 1월 달이었습니다. 2월의 시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긴축 리스크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번에는 조금 더 추가된 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의 급등. 사실 천연가스는 별로 급등한 게 없습니다. 네, 천연가스는 사실은 뭐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사실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죠. 이로 인해서 네, 시장은 긴축이 더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다시 한번 더 긴축발 리스크가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사실 추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공포를 부추기는 확산이 돼서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낸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전쟁이 나려면 그냥 전쟁이 나버리던지 아니면 빨리 교착 상태를 마무리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바이든이나 현재 고착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태를 조기에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증시의 큰 부담 요인으로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난 일요일 날 방송을 했을 때처럼 네, 2월 20일 전후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미국이 제시한 2월 16일 그 구간에 많은 게 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FOMC 회의록 발표, 그 다음에 전쟁 가능 D-Day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 2월 20일 때는 동토질의 토양이 녹음으로써 뭐 대규모의 병력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은 모면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이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우 네, 증시가 불안정하고 네, 투심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거래대금까지 급감을 해서 종목군들이 뭐 거래대금 없이 그냥 쑥쑥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일순간에 바뀌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만 해결이 된다라는 발언만 나오게 된다면 네, 일시적으로 증시는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 다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리스크 관리보다는 현 구간에서는 매매 빈도를 줄이면서 네, 내동 매매를 안 하는 선에 소수의 종목 안에
뭐 하루에 뭐 그 종목이 온다라고 하면 내가 뭐 돌파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돌파 자리가 왔을 때만 딱 매매를 하고 그냥 공략을 안 하는 이 구간을 내동 매매로 대응을 해 버리게 된다면 내 종목이 지금 물려 있는데 이걸 자르고 뭐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으로 스위칭 해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게 많이 훈련이 돼서 그리고 혹은 내 계좌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바탕으로 수익을 누적시키고 그 이후에 수익이 난 이 금액만큼 종목을 잘라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손실난 종목을 잘라내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다시 단기 매매를 임한다. 그거는 계좌가 일순간에 녹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장에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장세에서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만 서로의 교착 상태가 해결이 된다면 일단 오늘 장중 한때 이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대사가 나토 가입에 대해서 우리는 철회할 생각도 있다라는 발언의 오보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기류가 조금씩 변화가 된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시그널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국제 유가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올라갔을 때 아마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일련의 액션이 저는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이러한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국제 유가의 상승과 뭐 그 외 밀, 곡물, 뭐 탄산칼슘, 질산칼슘 등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익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노스트림 2가 투가 이제 독일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배로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게 되면 이 또한 미국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러한 이권에 대한 에너지 전쟁이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하겠죠. 시점이 일단 이런 일련의 상황이 정리가 된다면은 바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유가는 급락할 것이고 천연가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급락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팔라튬 즉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러시아에서 전 세계에 공급 1위를 하고 있는 제품 그 광물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IT 반도체 섹터도 속절없이 밀려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 팔라듐의 공급도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반도체는 바로 폭등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슈 또한 일순간에 풀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얽히고 얽힌 섞여 있는 이런 상태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환경은 불강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강력은 결국은 전쟁이 안 난다면 풀리겠죠. 전쟁이 안 난다면 그리고 전쟁을 했을 경우에 서로 간에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이미 많은 거를 얻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관련해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삼성, LG, 주재원 철수 지시가 좀 있었고요. 국내 교민 전용기를 동원해서 뭐 귀국 조치를 하겠다 등등 불안정한 이슈들이 계속 나왔었죠. 장중 한때 우크라이나 대사 나토 가입 철회 가능성의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긍정적이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보라고 또 나오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엣지 관련된 이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 내일 하루 정도까지 더 움직이고 추가적인 시세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식품주가 좀 올라오는데 CJ 프레시웨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수많은 종목군들은 일단은 전부 다 제외를 해 놨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흐름을 봐서 어느 섹터가 먼저 돈이 들어올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장이 우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지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또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뭐 실적 반등 약간 하고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3일간 빠졌습니다. 일단 3일 하락 이후에 이 양봉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835포인트 저점을 이탈하는 선이 나올지, 이탈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며칠 안에 빠르게만 돌려주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뭐 이런 수준이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강력하게 빠졌다가 반등 이후에 또 빠지고 또 반등하고 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중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려면은 뭔가 시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시황의 변화, 그 시황의 변화는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 해결 조짐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매는 오늘로써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딱 매매를 하고 더 이상은 매매를 안 할 예정이고요. 일단 매매를 하더라도 다가오는 3월 10일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일정 근처에서 다시 수급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뭐 어제도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그런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일단 수급 유입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좀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샀다가 일부만 좀 팔고 판 거 다시 추가 매수해서 일단 직전 전일 고점 언저리까지 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또 급격하게 밀리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끌고 가긴 좀 그랬고요. 종가 무렵에 좀 잡았던 거는 당연히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5천억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밀어버리면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일련의 MSCI라든지 지수 이벤트 관련된 매매의 하나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벤트는 끝났다 라고 단기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뭐 볼만한 종목은 사실 많이 없었는데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등등 일단은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 정도, 조금 코스피 우량주단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정도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는지, 카카오뱅크 또한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됐는데 이런 구간을 지켜주면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지 일단은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일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SK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바닥을 지켜주는지 정도만 우량주에서는 좀 봐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GSE가 또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사실 이 천연가스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워낙 갭이 높게 떠서 사실 시가 공략을 하기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너무나 높게 떠서 사실 이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이 자리에서 갭이 떴기 때문에 뭐 윗꼬리를 돌파하는 4,200원 구간에서 뭐 진입은 해볼 수도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4,200원을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은 사실은 공략하기가 매우 꺼려져요. 이 구간에서 급락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GSE는 공략 자체를 오늘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한일 단조라는 종목도 낮은 구간에서 돌파 갭이 나왔죠. 이 종목 또한 갭 자체가 무려 10%가 떴기 때문에
시가부터 사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됐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했던 거는 뭐 한일 단조 돌파 매매 정도로만 좀 들어가서 뭐 올라가는 구간에 좀 매매를 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시장에서 뭐 잡주 성향의 하이텍팜, 팔라튬도 러시아에 공급하는 이슈가 있었죠. 러시아가 세계 1위의 팔라튬 국가다 보니까 네, 이 종목도 팔라튬 이슈가 좀 붙어서 저는 충분히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봤었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매도를 좀 하고 거의 대부분 돌파 위주의 매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주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위메이드가 지금 3거래일 연속 거의 34%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는데 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흐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이 종목도 시장이 돌아설 때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 이후에 반등을 강하게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또 강한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고 맥스도 이런 구간이겠죠. 이 아래 구간이니까 맥스가 지금 더 잘 버티는데 뭐 좀 더 많이 빠진다면 15,000원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18,200원 구간에서 네,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개파락이 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은 일부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혹은 의미 있는 돌파자리들 있죠. 이런 의미 있는 돌파자리 언저리에서 네, 한번 지켜보고 네, 수급이 이탈이 없다면은 그러한 자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터파크도 시장 대비 꽤 강해요. 시장 대비해서 다른 타 종목보다도 월등히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벌써 양봉이 9개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수급이 잘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주 맥주도 오늘 장중에 반등은 나왔었죠. 네. 오비 맥주의 가격 인상 이슈가 있어서 반등 나왔는데 내일 시장 안 좋아서 급락하게 되면 지금 위드 코로나 대장주기 때문에 얘도 시장에서 관심은 많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주 맥주 같은 게 뭐 음봉을 길게 떨어진다면은 뭐 이런 아래 구간에서 잘 노려보는 전략도 지금은 유효해 보이는 구간이고요. 자, 그 밖에 YG 엔터주들도 눌림을 잘 기다려보면 위드 코로나 관점에서 충분히 봐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져요. 수급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브리봇 지난번에 삼성의 상무 출신이 이 회사의 이 부사장으로 네, 부임을 했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줬는데요. 이 종목 반등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리가 저는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내려오면은 또 좋은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뭐 33,000원이나 33,500원 구간에서 네, 매복해 있다가 종목을 좀 바라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잘 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 시장 하락과 함께 크게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워낙 거래 대금이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올지 정확히 저점을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엔벨로프 네, 하단 구간에서 한 차례 더 떨어진다면 지지를 해주는지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들 하락이 지금 시장 자체가 보통 하락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주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 원자재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든 것 같은데 2차 전지 내에서는 일단은 에코프로 기준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관점을 유지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너무나 어렵네요. 저도 오늘 시장 느끼면서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어찌 보면은 뭐 급등하는 이런 종목군들을 강력하게 뭐 추격 매수를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어찌어찌 해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스윙 투자자라든지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 까다롭고 어려운 시장인 거는 틀림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랜 전업을 해봤고 오래 시장에 있어 봤지만은 뭐 항상 시장은 어려웠는데 이번 시장 특히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들 힘 많이 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동매매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